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고 얘기를 할 건데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 지금 일봉 차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요즘에 좀 시장이 또 그렇죠. 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시간대가 어제 큰 폭 하락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에 시간에부터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 흘러가는 걸 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현재 이런 시점으로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리는 상황에서 그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봉상에 갭 띄우면서 갭 상승 시작한 날, 요 날이 거래량도 좀 터져주고, 요 날이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선호하고 많이들 하시는 자리가 되겠죠. 네네. 뭐 요럴 때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당일 단타로 끝내고 나왔으면은 뭐 잘하신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찌저찌 해서 그날 못 끝냈다 또는 이어가다가 결론은 쭉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흔히 말해서 15,000원 부근 무너지는 흐름까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하는 상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5,000원 여기 이탈했었을 때 손절했었어야지, 이걸로 하게 되면 손절 만약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잘 하신 거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 논리면 여기서 손절했어야죠. 여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15,000원을 딱 받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껴맞추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는 말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칼 손절이 어디서 맞다, 이 부분에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해드리지만, 오늘 중요한 포커스는 뭐가 맞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제 방식, 어니스트 스타일 아니면은 주식 빌드업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결국에는 네. 리밸런싱을 이용하여 종목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들으실 때 듣기 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는 칼손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건 어제 흐름에서 뭐 15,000원 부근이 좀 다소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네네네. 첫 번째,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첫 번째는 어저께 시장 역시도 좀 시장이 무너졌죠. 어려운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다소 하락세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하락이거나 종목 자체의 악재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존재는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 범주로 봐주시면 되고, 15,000원이 무너짐에 있어서 되게 큰 거래량이 동반된 무너지는 움직임은 아니었기에 되게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흐름에서는 딱히 중요할 만한 요소는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놓고 봤었을 때 한 16,000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사다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조금씩 매수 행위를, 추가 매수 행위를 해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6,000원 정도의 비중은 각기 다르겠지만 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지 않고서 이야기. 그러니까 현재 내 평단이 16,000원 정도에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 비중이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이 되게 많이 채워지거나 이미 100%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요. 다이어트란 말은 일단 어떤 이유로든 간에 덜어내는 게 먼저죠. 이미 비중이 꽉 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내가 16,000원 평단인데 비중이 막 80, 90% 혹은 100% 다 차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걸 맞았다라고 한다면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정정을 하면은 8, 90%는 다르고요. 그 정도는 비중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 기준에서는 비중 80%랑 비중 100%는 한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비중 80%가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분명한 건 주관적인 감정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누군가는 50%만 차도 막 간이 쪼들리는 네. 분이 계실 거고 네. 원인님 80%도 충분히 핸들링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됐고 자기 이제 기준에서 비중이 좀 과하게 찼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덜어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를 조금은 더 그냥 기준점을 잡아주는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비중 90% 또는 95%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도다. 그 정도로 빡빡하게 꽉 찼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덜어내주는 행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언니님 기준에서도 덜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빡빡함을 느끼는 거는 한 95% 정도 됐었을 때. 그리고 100% 되게 되면 무조건 덜어내는 거 해야 되고요. 무조건 먼저 덜어내는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게 보여질 때는 설령 일부 손절 행위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럼 비중 100까지 그렇게 무턱대고 채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만 비중 한 80 정도 갔었을 때 100까지 무턱대고 채우지만 않아도 그냥 손절처럼 보여지는 일부 손절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을 되게 불필요한 손절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비중 한 50, 60 됐는데 주관적으로 너무 빡빡함을 느껴서 여기서부터 벌써 덜어내주는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일부 동의하고 하지만 조금 더 개선된 세련된 매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일부 동의하는 거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리밸런싱 행위 자체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니까 너무 빡빡하면은 당연히 내어주는 행동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50% 60% 거기서 빡빡함을 느끼는 사람은 조금 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클럽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일 때만 좀 편안하고 50%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근데 그 비중이 주관적으로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게 30일 거고, 누군가는 50일 거고, 누군가는 70일 거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빡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90%가 넘어갔을 때 얘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100% 비중을 충분히 슬락까지 분산시켜서 이렇게 작은 배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 비중을 그것마저도 또 나눠 쓰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100% 비중을 슬랏에 할당을 했다는 거는 그 1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에서 네네네. 다시 50%만 쓰고 50%가 마치 100%인 것처럼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하러 그러냐. 그냥 50%만 하고서 나머지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이 차고 안 차고에 대한 부분에서 언제든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클럽에 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밖에서도 이야기하실 때 비중 100%까지 찼는데 더 빠지면 어떡해요? 또는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 어떡해요? 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등등의 이야기. 그 다음에 클럽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다고 했는데 어니스트님이 하는 리밸런싱하고는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이 안에 그냥 다 답이 있어요. 제가 하는 리밸런싱과 아마 그냥 단순히 조금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의 리밸런싱은 차이점이 많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락 종목을 관리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다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순히 리밸런싱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좀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하락했었을 때 그 안에서 뭐 스캘핑이라든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행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이미 잘하면은 그 전에 물리기 전에 잘했으면 되지, 막 요런 논리로 흘러가거든요. 일정 부분은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좋은데 당연히 그거를 가장 선호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행위를 했었을 때 싸게 샀는데 비싸게 못 팔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중은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예요. 그렇게 리밸런싱 한다고 했는데 비중 100%가 차서 손 쓸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큰 틀에서 이런 느낌의 질문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리밸런싱을 잘못하신 거예요. 비중 100이 차면 안 되는 데서 비중 100이 차버린 거고, 그 다음에 덜어내줘야 될 곳에서 덜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적재적소에서 그렇죠. 네. 덜어내주는 행위를 못한 게 문제예요. 또는 너무 빨리 채운 게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큽니다. 이 리밸런싱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칼손절, 통손절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단어는 리밸런싱을 가장한 무한 물타기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가죠. 그죠. 지금 보여지는 차트가 좀 짧아서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떨어지는 와중에 쌀 때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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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100% 됐다,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뭐 리밸런싱 안 하면서 리밸런싱 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데, 요런데 있죠.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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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고 나서 요런데, 요런데, 그쵸? 네네. 제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 쳐놓은 곳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든지 추가 매수 행동을 할 여지가 있을 법한 곳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네. 이런 데서 리밸런싱 다 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타기를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차트 흐름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리밸런싱 행동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니, 지나고 나서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라고 이제 속으로 막 반발심을 갖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클럽 안에서 이거를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몇백 명이 뜨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네. 제가 여기서 제가 실제로 뒤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여기서 안 한다고 말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많은 감시자들과 함께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왜 안 하느냐? 일단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조금 더 수치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말했었던 그냥 90이라는 숫자. 비중인가요? 네. 90% 이상과 90 미만, 그리고 30이라는 숫자 기준을 두 개만 정할게요. 30 미치다. 기준 비중이 30 미치거나 30 정도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네, 여기 이 상황을 여기 이 시점에서, 네네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에서 기준 비중이 30이거나 30 미치다, 그리고 이 밑으로 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빨간 화살표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비중을 채워가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FM 정석대로 한다면 저라면은 똑같이 안 하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을 아껴놓으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고요. 30에서 90 사이, 30이 일단 넘어갔다, 거기서부터 90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할 건 하나예요. 손묶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말하지만 논외로 치는 건 손절할 사람, 손절에 대한 논쟁, 아니면 손절에 대한 관점 카드는 그 전에 어디서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었어야 되면 더 빨리 했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손절이 유리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리밸런싱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됐다, 90 이상이다, 아니면 90 정도 됐다. 그럼 이 사이에 손 묶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빨간 화살표 자리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비중을 덜었을 것 같아요. 다만 얼마라도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죠. 보시기에는 그게 다소 일부 손절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미 이전에 90이 찼다는 것 자체가 리밸런싱을 좀 잘못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자가 잘못 맞아진 거죠. 리밸런싱을 떠나서 아예 공략을 잘못하고 계셨던 거죠. 네. 더 냉정하게 조금 뼈 때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왔었을 때 비중 90인 사람은요, 이걸 리밸런싱 할 줄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중, 균형, 평단, 이격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균형점 자체를 어떻게 맞춰가는지 맥을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이고요. 나무라는 건 아니고 뭐라고 막 이거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다소 어느 정도 딱 이런 포인트를 깨닫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생소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훈련하면서 반복해주게 되면은 또 누구나 할 수 있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뭐 훈련하다가 어려우시면은 함께 해볼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넘어가면서 90도 30도 조금은 양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이 중간 범위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손목기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실제로 비중이 60인데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미 한 이론상에서 원론적으로 90%에 준하는 비중을 가졌을 때 느껴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거는 하락을 극복해 보는 경험,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락을 이겨내보고 종목을 관리해서 성공으로 마무리해본 경험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냥 항상 실패해왔던 경험들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경험치가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부득이 그러면은 그런 경험치가 전제되지 않는데 무조건 참고 버텨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버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이 미천하고 성공한 경험도 없으신 분이 참고 버티면은 새로운 성공 경험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오니 그냥 압박감 너무 느끼면은 좀 다이어트를 하세요. 이게 맞을까요? 참 어려운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로 그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저희는 정말 쉬운 답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클럽에 오셔서 어니스트님이 이거를 뭐 90%를 하든 뭐 저런 것들을 견뎌내고 만들어내는 결과를 옆에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본인의 경험으로 만들면, 그럼 그거 한 번이라도 하면 그러면 그거 어쨌든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남의 힘을 빌렸지만. 네. 근데 그거를 안 해본 사람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을 해도 참 따라하기 어렵죠. 실제로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A는 클럽에 뭐 기준이 되는 교육 이런 경험하는 매매를 따라 할 때 여기서 비중 한 70, 80 정도로 이런 흐름을 겪어보고 컨트롤해서 이겨내고 수익을 찍어보는 경험, 그거를 한 번을 딱 쌓잖아요. A가 클럽 매매입니다. 그런 경험을 쌓으면 B는 개인 매매예요. 자신이 혼자서 하는 소액으로 개인 매매하는 거. 여기서 이제 비중 한 30에서 40 정도로 이런 흐름 맞았을 때 연습해보고 혼자서 이렇게 아둥바둥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하지만 심적으로 편안한 그런 게 가능한 정도가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뭐 생각도 못했다가 한 번, 두 번 경험치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죠. 이 과정, 이 선순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 A, 앞에서 경험치를 쌓아주는 A 매매가 필요하고, 그게 돼야 이제 혼자서 홀로서는 B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빼고서 만약에 B로만 갈 때 이거를 내주는 솔루션에서 솔직히 성향마다 다를 것 같다라는 저의 대답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악착같이 버텨서 해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못할 것 같고 어렵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리밸런싱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중요한 능력이 템포 조절이에요. 박자 맞추기, 템포 조절.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기다림, 손목기, 다 같은 말인데 필수예요.
무슨 잘하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딱딱딱딱 그냥 다 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다는 거 아는데, 제가 반대로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 그 어떤 투자자도 시장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있다, 나는 시장 이기는 투자자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신이거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초보. 선무당. 제가 빠뜨렸네요.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니까. 네네네. 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무당. 네, 뭐 가능하네요. 근데 실제로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건데 시장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진도로 나갈 겸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래 뭐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물어보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샀으면 좋았잖아요. 올라가는데 오늘 이렇게. 네. 왜 여기서도 사지 말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포인트는 어차피 왜 여기서조차도 기다려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물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건 실력에 따라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인정해요. 네,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생소하고 초보이거나 중소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딱 박자 맞춰서 체크해 낸다는 게, 이 흐름을 태운다는 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이 여기서 쇼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올랐으니 망정이지, 이대로 그대로 떨어지는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바닥 어떻게 잡아요? 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은 뭘 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성이 되게 높지는 않은데 그나마 가능한 영역은 이거는 호가창. 저도 여기서 지금 이 차트만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선 여기서 할 수 있었다 없었다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호가창 봤다고 하더라도 장막판 부분이었기 때문에 못했을 것 같다가 제 생각이에요. 네네. 이거 보고 이 흐름 나왔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를 현실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은 이쯤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날 지켜보고. 네. 전환이 나오고 나서 이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 걸 여기서 하는 거죠. 이조차도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거 여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였다가 말하는 거 아니야? 올라갔으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번개표죠. 번개표 하락. 번개 맞는 거죠. 네.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번개 맞을 확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빵 했다 라면 실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행위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90이 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덜어내는 행동부터 했었어야 되고, 덜어내서 어느 정도 밑으로 만들어 놨었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황이 나오기 전에 균형을 적정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즉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정 비중으로 있었던 사람은 여기서 시도하면 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실패하면 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실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네. 대응을 계속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네. 그럼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면은 그냥 조금 더 심플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실패한 물량을 다시 덜어내면 됩니다. 올라갔었을 때 흐름이 좋으면 위쪽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얼마만큼은 균형에 맞춰서 비중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 정도는 덜어내야지 하면은 이 흐름이 여기까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덜어내주면 되는 거고, 빨간 VP에서 여기까지 안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덜어낼 수도 있는 거고, 갈 줄 알았는데 번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서 덜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덜어낼 정도로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데 하면은 이거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소한 판단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네. 채워놨더니 나는 다시 비중이 90이 넘었네, 근데 여기 떨어지네 하게 되면 여기서 일부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케이스마다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 가는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요약된 정리가 어려운 게, 그래서 이게 경험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맞춰 나가게 되면은 비중 100에 무한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왠지 좀 약간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한 80, 90%까지 찼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비중은 그렇게 뭐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오늘 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요쯤에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왠지 이거 요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갈 것 같아. 번개 맞고 갈 것 같아.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는 덜어내야겠다. 그래서 퉁 덜어내고 뭐 더 올라가면 더 덜지. 막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사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잖아. 네.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뭐가 문제일 거고 잘하고 있다면 뭐가 잘하는 걸까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잘한다면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매매의 결과에서 평균적으로 이 한 종목 말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꾸준하게 했었을 때 계속 수익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거고, 본인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은 이제 그 행동의 정당성, 행동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대다수는 현실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매매한 사람들의 계좌를 뚜껑을 열어봤었을 때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유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원트가 반영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네. 난 90%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갔었을 때 90%였어. 근데 난 여기서 덜어낼 거야. 그럼 얼마나 덜어낼 건데? 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살 거야. 그죠. 막 뭐 하다못해 막 70% 덜지 막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를 확정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매가 되게 많아요. 항상. 그럼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만 쌓여가는 계좌일 거고.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파란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네. 뭐 무조건 무턱대고 플러스를 만든다, 무턱대고 마이너스를 만든다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냥 여기서 다 팔면 되지 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오지 않고서 그냥 그 전에 꺾여버리는 경우도 많고, 되게 이게 케이스가,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적인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인데, 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말인즉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매매에서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추상적인 말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얘기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심화된 얘기인데 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여기서 내가 팔았어. 더 올라가서 팔았어. 더 올라가서 팔았어. 그럼 나는 그럼 결국에 손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팔았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로 이제 심판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선의 방법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파는 게 맞아, 여기서 파는 게 맞아, 여기서 파는 게 맞아, 막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손에 들 보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마치 계속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답은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겠죠.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을 비유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래서 얼마에 사서, 이런 흐름에서는 그래 다 알겠어, 너 말이 맞는데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해줘. 그래서 이런 흐름일 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이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결론으로 귀결되는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를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빈 백지에 도화지가 있습니다. 스케치북이 있어요. 스케치북 안에다가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수익을 잘 내고 싶어요, 이건데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 비행기 그려요? 나무 그려요? 아니면 사슴을 그릴까요? 이거를 정해준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행기와 사슴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표현해내는 이 선을 손떨림 없이 뭐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잘해내려면은 결국에는 이 선 하나하나를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이 대상 자체가 그게 사슴이든 비행기 잘 그리는 사람은 사슴도 잘 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슴이냐 비행기냐 이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는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고 사슴 여기다 그리는 게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비행기 꼬라박혀 있는 거 진짜 잘 그리면 그거는 명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그리냐, 무슨 관점을 그리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뭐 여기에는 비행기, 저기엔 사슴,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서 파생되는 게 왜 뭘 그리면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걸로 가냐는 거죠. 여기서 뭘 그리면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뭘 그리면 잘 그리고 다른 걸 그리면 못 그리는 그림이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에서도 결국에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가 아니라 이거는 표현해낸 대상물이에요. 비행기 사슴 같은 대상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완성시켜버리는 그 사이의 과정, 이 결을 이어나가면서 이음새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걸 잘해야 수익 나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 부분이 훈련이 필요하다. 미술학원에서 스케치, 이 선 그리기 연습 엄청 하잖아요. 참고로 저도 그림은 엄청 못 그리지만 부끄럽습니다. 미술로 비유를 하는 게 저도 못 그리기 때문에. 과거에 언니님이 그 훈련도감 그렸던 거 이거 보시면 네. 미술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이죠. 훈련이 안 됐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그렇게 못 그리는 거죠.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리면은 저랑은 결과물이 천지 차이가 나는 훈련 도감이 나왔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실제로 하시는 걸 저는 보고서 하는 겁니다. 제 그냥 뇌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알겠어요. 그 어떤 이 흐름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잘 하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는 사람과 여기서 파는 사람은 잘한 건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사람은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왜냐면 그 예측대로 해야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거니까. 네, 예측 잘하는 훈련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전혀 뭐 훈련이 되는 영역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훈련이 되는 영역을 훈련을 해야지 예측은 훈련을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훈련한다고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이 상황을 1번과 2번을 놓고서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1번에서 사서 2번에서 판 사람은 잘한 거고 1번에서 팔고 2번에서 산 사람은 못한 거다. 단순히 이걸로만 놓고 말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한 결과적 심판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실제로 한 골을 먹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후자 여기서 만약에 팔고 여기서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점을 한 거죠. 그렇죠. 축구 경기에서 야구 경기에서 1점 실점을 한 거예요. 1점 실점했다고 그 팀이 시합에서 지나요? 바르셀로나가 한 골 먹혔어요. 0대1로 지고 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메시가 3골 넣게 되면 3대1로 역전해서 이기잖아요. 시합은 이깁니다. 마치 이거는 실점을 자작골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큰 자책을 할 것 같은데 네. 고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점도 시합을 하다 보면은 점수 안 먹히고 퍼펙트 게임을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클럽 안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시합을 이기는 것과 퍼펙트 게임은 다릅니다. 하다 보면 퍼펙트 게임도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모든 시합을 퍼펙트 시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세계 최고의 선수도 그거는 안 될걸요? 질 수도 있고요. 작게 보면은 실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시합을 하다 보면은 지는 시합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1년이라는 시즌, 리그를 보게 되면은 우승팀을 놓고 봤었을 때 우승팀이 진 시합이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시합적으로 이기는 행동이 많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기는 시합에서의 플러스가 지는 시합에서의 마이너스보다 많아야 될 것이며, 시합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실점은 할 수 있지만 득점이 더 많아지면서 가능하면 이기는 시합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꾸려나가는 거예요. 시즌을 꾸리고 리그를 관리하듯이. 이 행동 되게 단편적인 경기장 안에 10분 이걸로 모든 걸 심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때는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집중했는데 못했나 아니면 진짜 환경상 바빠서 놓쳤나 뭐 이래나 저래나 결과적으로는 그냥 1점 실점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책하고 아무리 있어봤자 의미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풀어가야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반등하는 데였기 때문에 사는 거고, 떨어지는 데였기 때문에 파는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고,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판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게 됐었지만 나름 파는 선택을 할 때 뭔가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근거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네. 네, 그럼 그 근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중과 균형이죠. 비중과 균형이고, 뭐 균형이란 말은 다시 말하게 되면 비중과 평단과의 이격과 이 종목의 흐름이고, 이 종목의 흐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현실적인 파동 움직임 안에 내 평단과의 이격 속에서, 그렇다고 평단이 되게 중요하다, 평단만을 봐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가격에 꽂혀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매매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수급과 파동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죠. 멀리 갈 거 없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이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제 실전 매매에서도 이런 흐름 있었던 거 몇 개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메이크업 매수하는 경우들 섞여 있는 실전 매매, 1억 실전 매매에 그런 거 담겨 있는 거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클럽 회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매매를 따라 하시면서 네.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원희님이 신이 아니니까 그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합당하면, 합리적이면 결과적으로 이기는 시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네. 그걸 못하면 맨날 손해만 보는 거다, 그냥 진짜 쉽게 이해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몇몇 분들이 제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이런 포인트 질문을 하신 분들도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서 여기서 그럼 팔았었던 이유가 여기 뭐 13,500원 요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뭐 호가창에서 단서를 얻어 가지고 여기서 일부 내어주는 일부 손절을 진행하신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13,500원이 무너졌으니까 어땠으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거는 이 앞에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와 이 종목의 파동 움직임과 수급과 파동상의 균형에서 이 정도는 여기서 내어주는 게 그 다음 만들어지는 거를 계산했었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만큼 균형 맞추려고 내어준 겁니다. 이게 13,500원 이탈로 인한 손절입니다. 뭐 이렇게 짜맞추기 해석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예, 정확하게 며칠 전에 이제 클럽에서 회원분이 질문을 했고 원희님이 답변을 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실제 케이스를 겪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도대체 왜 판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그렇게 물어보셨을 텐데 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리밸런싱을 알려드린다, 이게 참 정말 많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다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이거를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근사하게 알려주려고, 실제와 근사하게 알려주려고, 그것도 그나마 바쁠 때 나름 흐름이 있을 때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케이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상황이 이게 다 그냥 가정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다들 뭐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종목을 어떻게 관리해왔으며 어떻게 방치해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건지 비교하면서 들으면 그나마 좀 가까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언니님이 말했던 A, B 있잖아요. 일단 이 샘플이 필요합니다. 샘플이 이 제대로 된 샘플을 보고 이걸 경험하고 B를 만들어 가야지.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순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악순환을 계속 반복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 그냥 쉬운 방법이기에 권장드립니다. 클럽에 오시면은 요 샘플링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나 진짜 니네 클럽은 진짜 가기 싫다, 유튜브는 좋은데 이거는 싫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이거 만들어내세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오해와 착각 없이 본인이 어떻게든 만들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선순환을 만들어내시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 벌써 몇십 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더 보여드릴 의향도 있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저희 방송 시청하면서 한번 목표한 바를 이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밸런싱 좋은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거 같이 해야 돼, 그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거야,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해드리게 되면은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계좌가 살쪄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은 그냥 단순 기준을 말하게 되면 반토막난 주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반토막난 주식을 살려낼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굉장한 무기거든요.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토막난 주식이 다시 제자리로 와서 살려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든 살려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은 결국은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무기니까. 그리고 네. 합리적인 무기예요 되게. 네, 여기서 근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그냥 추가 코멘트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애시당초 종목 선정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말도 안 되게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고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는 잘 이용하시면서 배웠으면 좋겠고, 요즘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미친듯이 갈 수도 있고, 시장이란 게 언제든지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는 거겠지만은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계좌가 좀 더 어려워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며칠 전보다. 잘 대응하셔서 관리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면서 그런 주식 하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클럽에 대한 공지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클럽은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그 영상 밑에 더보기 설명란에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좀 제대로 공지 읽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